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조국이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작업에 국가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을 써가면서 동원이 됐냐는 것입니다. 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던 법무부의 기획조정실장, 그는 검사장급입니다. 아니, 범죄 혐의자를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아서 조국이 온갖 거짓말하는 것을 비호하고 도와줬습니다. 청문회 준비단장 밑에 신상팀장, 그러니까 조국의 부인, 가족, 딸, 이런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언론에 답변을 하고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이런 역할을 맡았던 신상팀장 김미경, 이 여성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됐습니다. 그는 대표적으로 딸의 논문, 딸의 장학금, 그리고 이 조국 펀드, 이런 가족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변호하고 국회에 자료를 냈던 인물입니다. 지금 상당 부분이 다 거짓말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논문을 입시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거짓말. 그리고 조국 펀드, 이 펀드의 운용에 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 자, 나중에는 이제 표창장 위조까지 분명히 표창장 위조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서너 가지의 중요한 것이 전부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이 거짓말을 국민과 언론과 국회에 해댔던 사람이 청문회 준비단의 신상팀장 김미경입니다. 어느 정도나 깊이 이 거짓말 작업에 관여됐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관한 자료가, 그 언론에 대한 답변서가 신상팀에서 나왔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는 깊은 책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가 다시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고위공직자 장관 정책보좌관이 됐습니다. 김미경은 사법고시를 패스한 이후에 검사나 판사를 하지 않고 변호사 생활만 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 과거 변호사 노무현, 그리고 노무현의 삼철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해철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몸을 담았던, 이거 대표적인 좌파 성향의 법무법인이죠. 그리고 김미경 변호사는 민변 출신입니다. 자, 그러다가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면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법무행정관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러다가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임명이 되니까 법무행정관직을 던지고 청문회 준비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 여성이 조국의 장관 정책보좌관이 된 것 아니냐라는 많은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청문회 준비단의 신상팀장을 하면서 조국의 거짓말을 도왔고, 조국이 법무장관이 돼서 많은 이 거센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 자리를 지겹게 고집하고 있는 작업, 그래서 내부의 여론을 순화시키고 각종 또 외부의 비판 여론에 대응하는 이런 작업을 정책보좌관이 또 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번 기회에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장관 정책보좌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점령군의 정치 참모입니다. 첫 번째, 지난 4월 현재의 통계입니다. 19개 부처에 40여 명의 보좌관들이 있는데 지금 72%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입니다.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보좌관들,
이런 사람을 포함을 해서 문재인 대선 캠프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 코드가 맞는 그룹들 다 포함을 해서 캠코더 출신으로 따지면 비율이 85%나 됩니다. 19개 부처인데 어떤 부처는 1명, 어떤 부처는 2명, 국방부 같은 데는 3명, 정경두 국방장관의 정책보좌관은 3명 모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방위, 국회 국방위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보좌관 출신들. 그래서 국방부 안팎에서는 어떤 관측이 있었느냐. 이 정책 보좌관들이 상당한 실세다. 특히 어떤 특정한 보좌관은 상당 부분 예를 들어서 인사라든가 또는 각종 국방부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군 장성들이 이 보좌관과 인맥을 쌓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풍경들도 관측되고는 했습니다. 점령군의 정치참모. 그래서 제가 6번째에 명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일종의 예를 들어서 장관인데 예를 들어서 이 문재인 대선 캠프나 이런 문재인 좌파 권력의 정통 선골이나 진골 출신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일반 관료나 이런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당에서 파견한 정책 보좌관들이 일종의 감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이들의 연봉은 평균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원 넘게 고이 아주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번째에 제가 적어놓은 대로 고용노동부의 정책보좌관은 통합진보당 정책위 의장 출신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정책의장 출신이 연봉 1억 원을 넘는 고위 정책보좌관을 맡았습니다. 이러니 고용노동부의 노동정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제도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각 부처의 혁신위원회라고 해서 현재 문재인 좌파 정권이 했던 이 적폐청산위원회의 전신이죠. 혁신위원회라고 해서 각종 무슨 제도를 과격하게 바꾸고 그리고 과거 정권 때의 보수 정권 때의 여러 가지를 또 없애고 하는 일종의 이 점령군, 혁명군 역할을 했던 혁신위원회, 그 혁신위원회를 또 보좌하는 일종의 정치참모 조직으로 장관의 정책보좌관 제도를 신설을 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서는 국영기업체, 공공기관 이런 데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곳이 이 낙하산 인사의 수요를 충당해내는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저께 말씀드린 동영상을 서포트할 수 있는 여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에서 문재인에 대한 국정 반대가 40%가 됐습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앞으로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재인 지지도는 40% 밑으로 곧 추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당에서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면 조국 문제에 관한 댓글의 78%가 부정적이다. 특히 문재인 관련 기사의 댓글의 70%가 부정적이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의 조사에는 표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거품이 5 내지 10%가 끼어 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 발표한 댓글의 비율 조사를 보면 그 비율이 훨씬 더 5 내지 10% 이상의 거품이 끼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접하고 있는 길거리 여론조사, 각종 도시 또는 대학 앞 각종 장소에서 현장에서 바로 문재인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조사하는 이 길거리 여론조사는 반대가 70%가 넘습니다. 이런 이 거센 여론의 비판, 역풍 속에서도 조국은 오늘
제가 오전 동영상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의정부 지검에 가서 전체 60여 명의 검사들 중에서 검사와 수사관들 합쳐서 20명 정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미경이라는 여전사를 자신의 정책보좌관에 임명을 해서 앞으로 대언론 또는 대국회 방패막이로 삼겠다고 나섰습니다. 조국의 발버둥이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